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다리님에게 선물 받은 플리포 키트를 써보려고 해요. 이미 칼선이 나 있어서 떼어내고 반칼선으로 나 있는 접는 선을 확실하게 접어줍니다. 손톱으로 누르면 상할 수 있어서 본폴더로 대충 쓸어줬어요. 기본적인 통은 이렇게 되어 있고 완성된 모습이나 과정을 모르다 보니 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리님이 완성품 하나를 보내주셨길래 그걸 보면서 따라해봤어요. 위아래쪽에 양면 아크릴 폼 테이프를 반 잘라서 붙였습니다. 양면 테이프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힘을 주면 너무 잘 뜯겨서 엄청 강한 접착력 테이프를 썼어요. 이제 뚜껑 같은 것들을 덮고 완성된 모습을 상상해줬습니다. 그 전에 재료들을 준비해줬는데 젤로 이쁜 둥이님의 나눔 물품이었던 다이컷을 꺼내왔어요. 그동안 업로드하기 애매해서 넣지 못했는데 잠깐 보인 김에 언박싱을 들고 왔습니다. 방금 나눔받았다고 귀퉁이에 살짝 보인 것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게 꾸며주신 수봉에 아일렛 펀칭까지 정말 정성스레 보내주셨습니다. 밑부분을 잘라낼까 싶었지만 그냥 아일렛 부분을 뜯었어요. 안에는 다이컷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안에 펀칭해서 고정시킨 것마저 너무 고퀄 포장 그 자체였어요. 추가로 옆에 꾸며서 폴더 안에 넣은 것도 덤인데 진짜 예뻤습니다. 무려 날개 다이컷인데 사이즈도 너무 크고 색상별로 보내주셨어요. 다이컷은 이런 헬컷에 빛을 발합니다. 인컷을 직접 하면 너무 빡센데 기계로 돌릴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심지어 수입지나 튼튼한 종이에 돌리신 덕분에 도톰하고 예뻤습니다. 구경은 끝났으니 다시 포켓북 꾸미기에 들어가 볼게요. 스위트 민트님 플립북 키트인데 사실 이런 건 포켓북에 더 맞습니다. 주머니처럼 물품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책 같은 곳에 붙어있어 포켓북이에요. 플립북은 그 어릴 때 해본 분들이 있을 텐데 책을 차라락 넘기면 그림이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프레임이 되어 그 프레임들이 모이게 되면서 영상처럼 보이는 기법이에요. 어쨌든 키트에서 포켓들도 있어서 그냥 모양에 따라 자르고 접으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사이즈에 맞추니 너무 커서 의아했어요. 아예 안쪽 선에 맞추면 작고 바깥 원래 선에 맞추면 너무 컸습니다. 차라리 넘치는 것보다 작은 게 훨씬 어울려서 작게 접었어요. 튼튼해지라고 양면 테이프가 아닌 아크릴 테이프를 써줬습니다. 튀어나오는 부분은 잘라내고 다른 곳에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포켓을 만들어 네모난 판에 붙여줬습니다. 뚜껑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저런 포켓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꾸밀 것을 생각하며 각각 하나씩 있는 게 어울려서 붙여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정말 아쉽네요. 사이즈가 안 맞으니 최대한 수평을 잘 맞춰 붙여주겠습니다. 다른 건 한 번 접어 수납력이 넓은 디자인이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플립북을 직접 재단해서 만들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았습니다. 원래 플립북을 조합하는 건 쉬운데 디자인을 만들고 자르는 게 귀찮거든요. 심지어 자로 아무리 딱 맞게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키트가 있으니 훨씬 편했어요. 사실 그동안 똘비님이나 이런 키트는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아요. 칼선도 나있고 점선도 넣는 공정인데다 평형도 높고 사이즈도 큽니다. 간단히 말해 비싼 것들은 다 모아서 만든 것들이에요. 실스보다 인스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편한 것보다 시간과 노동을 들이는 편입니다. 그 말은 키트보다 직접 도안 그려서 잘라 쓴다는 말이에요. 덕분에 이렇게 편한 키트를 선물해주신 다리님께 감사했습니다. 원래 선물이란 게 직접 살 정도는 아니지만 선물 받았을 때 기쁜 게 좋잖아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포켓도 다 붙였겠다 꾸미는 과정에 들어왔어요. 커다란 메모지 같은 것도 키트 중에 하나의 구성품이었습니다. 꾸며진 티켓 같은 그림도 포함이었는데 따로 끼우긴 애매하고 붙여뒀어요. 태그들은 사실 빈티지 분위기를 살리는 거라서 빈 곳에 붙여만 놔도 됩니다.
포켓을 붙이고도 빈 곳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채울지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이것저것 키트에 있는 것들을 쭉 놓고 보는데 어질했습니다. 많긴 많은데 어떻게 붙여야 할지 어려웠어요. 그러다 날개를 여기에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동그란 곳에 붙였습니다. 다이컷은 풀테이프도 되고 목공풀도 되는데 비슷한 글루펜을 사용했어요. 펜촉처럼 되어 있고 화이트처럼 글루가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발라주고 살짝 건조시킨 뒤 붙이면 돼요. 이제 젤루님이 주신 다이컷들 중 나눔해 주신 것들도 써주겠습니다. 아무래도 패턴이 화려하다 보니 꾸미는 게 정말 어려운데 심플한 소품에 어울렸어요. 꽃이나 잎사귀들도 큰 거 작은 거 여러 개 주셨는데 믹스하기 좋았습니다. 물론 믹스할 때도 큰 거 작은 것의 패턴을 똑같이 하기보다 다른 색이 어울렸어요. 밝고 어두운 것을 섞어도 괜찮았고 비슷한 것도 다 예뻤습니다. 붙일 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풀테이프가 아닌 아크릴을 써봤어요. 좀 더 입체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는 중앙에만 붙였습니다. 잎사귀를 조금 띄워주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예뻐져요. 잎사귀는 안에 딱 맞게 붙이다 보니 풀테이프를 써줬습니다. 어두운 잎사귀를 붙이다 보니 작은 꽃도 들고 왔는데 베이지색으로 정했어요. 추가로 나눔받았던 실링을 들고 왔는데 포인트로 하나 넣으면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커버색에 맞출까 포인트색에 맞출까 고민했지만 포인트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투명 실링에 금색을 섞은 제품으로 커버와 포인트색에 적절히 맞았습니다. 이제 또 나눔받았던 나비 트레이싱지를 들고 왔어요. 나눔을 받고 받다 너무 많아 붙이다 보니 앞으로도 한동안 나눔 물품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트레이싱지는 잉크가 반짝반짝거려서 너무 예뻤어요. 특유의 반투명함은 손이 잘 안 가지만 은은하게 비치는 것이 예뻐서 빈티지에 잘 어울립니다. 포인트로 붙여주고 더 고민해볼게요. 날개 부분이 너무 허전해 보여서 화려한 걸 더할까 고민하다 심플한 화려함으로 정했습니다. 작은 꽃을 믹스한 것과 꽃을 대각선으로 붙인 뒤 이제 중앙에 수수리 비즈로 대체했어요. 반 진주도 어울리겠지만 커버의 색이 푸른색에 가까워서 파란 비즈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빈 곳마다 줄 비즈를 붙여 화려하게 만들게요. 길다란 줄 비즈들이 많다 보니 이런 특별한 물품을 만들 때 쓰기 좋았습니다. 아래쪽은 포켓이 있고 위쪽은 따로 포인트 꾸미기 애매하니 비즈 스티커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붙이다 보면 두꺼워지니까 안쪽은 그만두고 바깥에 붙여 끝내겠습니다. 벨크로가 있으면 잘 닫혔을 텐데 없다 보니 비즈 스티커로 무게를 주는 것을 택했어요. 이제 다시 안쪽을 봐주면서 허전한 점을 찾아갔습니다. 잎사귀나 꽃들을 잔뜩 주셨으니 아낌없이 쓸 수 있어 좋았어요. 위쪽은 좀 더 은은한 갈색을 쓰면 어울릴 것 같아 골드 색상의 비즈 스티커를 수술로 써줬습니다. 이제 스티커나 애매하니 투명한 제품들의 실수들로 들고 왔어요. 투명한 우표들과 나비 드롭으로 심플을 더해 화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다리님이 태엽 실수도 주셔서 금색이 부족한 이곳에 색을 채웠습니다. 추가로 투명 우표들도 더해 허전하지 않게 얇은 금박을 더해줬어요. 푸른색에 금색이 어울리려면 전체적으로 금색 포인트가 되도록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포켓북은 금색과 푸른색이 적당히 잘 어우러진 빈티지 제품이 되는 거예요. 두껍고 큰 것들은 많이 들어갔으니 이제 얇은 금색 사슬로 꾸며주겠습니다. 비즈 스티커들은 워낙 두껍다 보니 이런 사슬 스티커가 좋아요. 안쪽 푸른 비즈가 위아래로 들어간 포켓에는 은색 실수를 써줬습니다. 사실 푸른색은 은색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금색이 어울리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색쯤은 그냥 작은 포인트만 되었어도 잘 어울렸는데 금색은 좀 깔려야 해요. 계속해서 투명들을 활용해주면서 내지는 금색으로 쭉 가줬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포켓에만 은색이 들어가 오히려 저 부분이 포인트가 된 거예요.
첫 번째 포켓북은 끝났는데 아직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커버는 2개인데 다른 제품들은 많아서 다시 이것들을 포켓북들로 만들 거예요. 우선 남아도는 저 포켓들을 칼선을 내어 접는 선을 만들어주고 조합 중입니다. 처음에 저 왼쪽에 있는 넓은 커버가 첫 번째 만들었던 포켓북의 커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길이가 부족하다 보니 그냥 따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포켓들을 만들어가면서 안에 채울 것들을 구상했어요. 이번에는 아크릴이 아닌 양면 테이프 중 수강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다리님이 선물해주신 건데 나눔 제품들이 정말 다양해서 잡히는 것마다 나눔 부품들이네요. 안에 포켓은 3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는 포켓,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포켓, 뚜껑이 덮이는 포켓. 이 3가지가 동일한 수로 있는 건 아니라서 커버에 맞춰 수를 잘 조절해야 해요. 일단 첫 번째니까 3가지의 포켓을 모두 써줬습니다. 원래 뚜껑 쪽은 안 붙이려고 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제품들을 넣다 보면 부족해서 붙였어요. 이제 다른 것들도 접는 선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접는 선은 칼날이 아닌 칼 등으로 그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쭉 만들어줬고 양면 테이프들을 붙여 준비했습니다. 붙이는 건 다양하게 가로와 세로로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세로로 붙였으니 두 번째는 가로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양쪽의 포켓을 2개를 이어 하나의 포켓으로 만들까 싶어요. 퀼팅처럼 2개의 패턴을 잇는 것이 뭔가 더 러블리 빈티지 같았습니다. 펀칭을 한다던가 핑킹 가위를 써도 어울리겠지만 일단 그냥 다 써봤어요. 귀찮아서 그런 거 많습니다. 어쨌든 있는 건 중앙에 붙이는 선을 잘라내고 양면 테이프로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한쪽 면에 하나의 포켓을 만들었으니 위쪽에는 막히는 포켓을 붙여줄 겁니다. 원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 선물용으로만 제작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만 간직하기에 너무 정성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포켓북도 선물로 드렸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몇 개는 보냈습니다. 대신 두 번째들은 반완성품으로 포켓들도 붙이고 커버도 다 접었지만 추가로 꾸미진 않았어요. 꾸미는 건 받으시는 분들이 더 예쁘게 꾸미실 것 같아서 틀만 마련했습니다. 원래는 안에 선물들을 넣어보내면 더 괜찮지 않을까 했지만 그건 뭔가 애매했어요. 이미 사용한 제품처럼 느껴지니까 재사용 쓸 일이 적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사용한 제품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닌 반제품을 완성시켜 쓰도록요. 이제 마지막 제품만 완성시키면 틀은 끝납니다. 정말 무한 양면 테이프 작업이었네요. 심지어 복제를 한다고 똑같이 꾸미는 것이 아닌 모두 다르게 하다 보니 어려웠습니다. 다 붙이고 보는데 밑에 태그나 메모지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붙이고 끼울 수 있는 것들은 끼워 준비하겠습니다. 평범한 모양은 붙여도 베이직해 보였는데 태그들은 너무 꾸며진 것 같았어요. 띠로 된 제품들은 밑에 붙여 꾸며줬습니다. 커다란 태그들은 모두 사이즈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애매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들어가도록 어울릴 자리에 붙여줬습니다. 꾸밀 때 가장 즐거울 때는 준비한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때예요. 태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붙이지 않고 끼웠습니다. 펀칭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붙이실 분도 있고 꾸며서 쓸 분도 있고 다양할 것 같았어요. 꾸미는 재미를 떨어뜨릴 순 없으니 마음대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확실히 세로 형식은 높이가 낮다 보니 제품이 조금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원래 포켓북은 인스가 들어가기보단 작은 소품들을 넣거나 인컷이 주로 들어가긴 해요. 이제 용돈 봉투처럼 커버만 좀 신경 써주겠습니다. 붙이다가 손에부터 찢어졌는데 이어 붙여도 너무 티날 것 같아서 그냥 통에 붙였어요. 꽃을 붙일 땐 뚜껑에만 붙일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해요. 처음에는 거리 가늠을 실패하고 사방면에 붙이는 바람에 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은 순조롭게 붙였어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들을 교차해 꽃을 만들어줬습니다. 꽃이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좀 섞였어요.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 바로 간 게 있는데 이건 고치기 귀찮아서 넘겼습니다. 이제 끈을 둘러줄 건데 나눔받은 리본은 생각 이상으로 두꺼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눔받은 물품인 얇은 실을 들고 왔습니다. 트레이블러스 노트를 만들 때처럼 참 대신 잎사귀를 써서 커버를 닫아줄 거예요. 두세 번 감아 리본을 묶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탄성이 좀 있는 제품이라면 한 번만 돌려도 되는데 실은 탄성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실을 감기 전에 꽃 중앙이 너무 허전해 보여서 실스를 들고 왔습니다. 실스 중 원형으로만 된 것을 골라 수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눔받은 실들을 꺼내 첫 번째 실에 맞춰 재단했습니다. 흰색, 검정색, 분홍색으로 총 3가지였는데 골고루 쓰면 좋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얇다 보니 크게 신경 쓰이는 것 아니라서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잎사귀들 색도 정해 준비를 끝냈어요. 꽃과 잎사귀의 색을 맞춰 실의 색상도 생각해 각각에 맞춰 감아주겠습니다. 중간에는 실을 감아버리면 내부를 찍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미리 찍고 왔어요. 나뭇잎의 펀칭된 부분에 실을 끼워주고 꽃을 대각선 방향에 위치시킨 뒤 감았습니다. 실이 얇은데 중간중간에 레이스가 있어 생각보다 리본 묶기가 어려웠어요. 리본을 묶는다고 해도 그렇게 티나는 것 같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드디어 4번째 단계네요. 중간 꽃을 어두운 것으로 정했기에 검정색 실을 썼습니다. 검정색 실은 흰색처럼 레이스가 아닌 좀 털같은 복슬복슬한 게 달려있었어요. 이걸로 하나의 포켓북과 5개의 심플한 포켓북을 완성시켰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 Place to be.